자, 이제 이 엔진과 미션의 하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뭐 이쪽에서 몇 가지, 미션에서 몇 가지, 하체 쪽에서 뭐 할때링크 뭐 로우한 뭐 이렇게 갈 거를 뽑았어. 자, 이제 내 차의 문제점을 알아냈단 말이야. 노 사장이 만드는 중고차 알아가기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본인도 준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차를 진단을 한 거죠. 내가 이거를 좀 고쳐야겠다. 뭐 어떻게 이제 고칠 것이냐, 그죠? 견적을 내야 되고 공임은 얼마 나올 것이며 부품값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이제 견적은 사실 요새 친한 데가 있거나 알아보거나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견적만 내는 것 같고 돈을 받는 곳은 흔치 않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견적은 사실 낼 수 있어요. 근데 견적 내고 미안해서 억지로 맡기거나 하는데 견적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많이 친절하죠. 아직까지는 정이 있고 견적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공임도 좀 차이가 있는데 옛날보다는 덜 차이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이걸 잡고 싶은데 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제 제가 한라봉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공임 체계도 제가 좀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공임은 제가 딱히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각 운영되는 공장과 센터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고 이제 부품값 요거는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할 수 있죠. 부품값은 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품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견적이 딱 나왔을 때 부품값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줘. 부품값이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정비를 되냐 하는데 일단 부품들은 딜러 파츠. 만약에 BMW다 또는 벤츠다 그러면은 얘네들 딜러십에서 정식 부품이라 그러죠. 벤츠에서 자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딜러 파츠라 그래요. 이게 그냥 끝장나게 비싸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댐퍼 하나에 막 그냥 뭐 한 개에 막 4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이게 OEM 파츠는 누구냐? 이쪽에다 납품도 하는 회사예요. 이 벤츠나 BMW가 모든 부품을 자기네가 공장에서 자체 생산을 안 하잖아요. OEM에서 납품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기서 납품할 때 이 회사한테 야, 니네 회사 마크 찍지 말고 여기다가 벤츠 찍어. 그 우리 자기네가 준하는 기준을 통과하면 여기서 벤츠라는 마크를 딱 찍어갖고 부품을 납품을 하죠. OEM이라고 하죠. OEM 생산으로 납품해. 얘네들의 부품 퀄리티 되게 좋겠죠. 근데 얘네들은 일반 시장에도 물건을 팔아요. 여기만 보고 돈은 못 버니까 일반 시장에도 똑같은 걸 팔아요. 대신에 벤츠나 BMW나 아우디의 마크가 안 찍혀 있고 생산하는 자기네 회사 마크가 찍혀 있죠. 이런 회사의 제품이 딜러 파츠의 제품보다 약 한 40%, 많게는 50% 가까이도 싸요. 많이 싸죠. 절반 가까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딜러사의 파츠를 정품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OEM 파츠도 거의 정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크를 찍어서도 납품하는 회사를 OEM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애프터 업체 많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도 좋은 제품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두 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강성과 내구성을 좀 필요로 하는 부품인데 반드시 OEM 파츠 이상의 강성 확보가 되고 검증이 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그럴 때는 OEM 파츠 이상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비공장이라든가 또는 노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부품을 고를 때 OEM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실 지금 중고차 알아가기를 진행할 때 만약에 제가 약 한 25가지의 부품을 샀다라고 하면 거의 한 17, 18가지는 애프터 파츠예요. 왜냐면 애프터 파츠도 오히려 애프터 파츠가 OEM보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값이 더 싸면서 좋은 것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애프터 파츠가 OEM 파츠보다 더 좋을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내구성은 살짝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가격이 딜러 파츠보다 얘네는 많이 쌀 때는 70% 가까이도 싸요. 보통 한 40에서 50%는 기본빵으로 싸고요. 그러면 제가 중고차 알아가기를 할 때 딜러 파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마 아우디 TT라든가 이번에 BMW 525i를 진행하면 부품값만 700만 원, 800만 원 나와버려요. 부품값만.
제가 교환하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고차 가격에서는 부품값이 많이 나와야 250 또는 2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OEM 파츠와 애프터 파츠 직구매를 통해서 굉장히 싸게 부품을 구매하고 완전히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써요. 요번에 OEOI 영상 나가는 거 보면 제가 부품 주문한 거를 쫙 깔아놓고 박스채로 다 사진을 다 찍어요.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게 다 올리는데 빌스테인이라든가 뭐 삭스라든가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를 써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 써요. 브레이크라든가 중요한 데 거 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OEM 파츠와 애프터 파츠를 잘 활용하게 되면 부품 값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의 부품값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OEM 파츠와 애프터 파츠를 잘 활용하면 부품값을 40만 원 이하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게는 진짜 2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품값을 저렴하게 하고요. 그렇게 부품값을 저렴하게 하면 정비 공장들이 사실 부품값에서도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아먹는데 정비하시는 분한테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해주고 공임을 제대로 책정하자. 그래서 사실은 정비 공장들이 견적이 만약에 내가 수리를 갔는데 35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부품값이 정비 공장에서 250 정도였는데 부품에 대한 하바를 살짝 넣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임에 대한 표준 공임제가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비 공장에서 부품값을 한 310을 때리고 공임을 40 받는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 이 정도 작업하고 공임 40이면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350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은 알아보면 부품값을 150이나 200까지도 내릴 수 있고 내가 공임을 본인이 생각하세요. 하루 왼종일 리프트를 쓰고 뭐하고 하면 공임을 6, 70만 원 챙겨야 돼요. 하루 왼종일 오늘 아침부터 내일 오전까지 한 명이 달라붙어서 리프트 하나에서 한 사람만의 공임이 아니잖아요. 리프트에서 발생되는 다른 작업을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했을 때 닦아놓고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하루 왼종일 그 다음날 낮까지 작업을 한다라고 어떤 한 기사, 숙련된 기사가 붙어서 작업을 하면 공임을 최소한 70 정도는 저는 책정. 왜? 거의 차 올분해나 마찬가지잖아요. 엔진을 내리지 않는 이상이라도 거의 올분해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뭐 그냥 단순한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이 아니잖아요. 고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70 정도를 생각하고 부품값을 150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220이잖아요.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품값을 내리고 적당하게 공임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투명하게 저는 정비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하는 컨텐츠가 이런 문화를 조금씩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모든 가격을 까발려서 정비 공장에 돈을 버는 걸 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격표 견적서라든가 청구서를 소비자한테 청구할 때 크로스가 돼서 가격을 책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책정할 건 정확하게 싸게 책정하고 받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받으면 소비자도 좋고 정비공장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부품을 만약에 싸게 안 하면 정비공장이 많이 본다고 이거 350 넣고 뭐 200 벌 것 같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좀 좋아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 진핑형내 파츠 이게 문제예요. 진핑형이 어디 살아? 중국이죠. 중국에 사는데 이게 진핑형내 파츠는 가급적 쓰면 안 돼요. 이게 가격은 되게 싼데 넣었다 그러면은 하자 발생률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진핑형내를 고의적으로 깔 생각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을 조금 내는 수입차에 진핑형내 동네에서 생산되는 거를 넣으면 꼭 하자가 터지더라는 거죠. 일단은 돈 좀 더 아끼려고 진핑형내 거는 쓰지 말고 여기까지 애프터 파츠까지를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제가 오늘 칠판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지 않을 만큼은 좀 깊이가 있고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중고차 알아가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골자로 제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컨텐츠에 중고차 알아가기를 보시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야. 저렇게 하는구나. 중고차 알아가기 영상을 잘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라는 거죠. 노사장은 처음부터 잘 알았어요? 아니죠. 저도 중고차 장사하면서 차 공부하면서 차 인증하면서 저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아주 잠깐은 정비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랜 기간 숙성이 되면서 알아진 거니까 여러분이 저만큼 이렇게 도통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의 한 뭐 3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자기 차 자가 진단하고 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걸 골조로 해서 중고차 알아가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